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에 동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빠르게 NJ 6회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230제 116번 문제로 갑니다. 필기판 준비해 주시고요. 116번 문제 주장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중요도 하. 그래요. 출제 포인트는 굳이 따지자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나오다면 오로지 어휘만 중요하겠다. 왜냐면 요지가 핵심적인 요지가 철저한 음악 준비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은 수업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미 주장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변형 포인트가 없어 보입니다. 됐겠죠? 그래서 철저한 음악 준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핵심어? 요거겠죠. 보입니까? preparation 이 단어가 핵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줄 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knowing서부터 쭉 밑줄 주시고 바로 이 부분이 전체 논지의 요지 부분이 되면서 핵심어이 뭐요? preparation. 다시 한번 형광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첫 문장 갑니다. The effective music teacher. 효율적인 그리고 유능한 음악 교사는요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음악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쳐질 기술에 대해서. 그렇다면 음악을 잘 안다는 게 무엇이냐? 음악을 잘 안다는 것은 반드시 preparation, 준비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lesson,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테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요 러시아 포크송 해가지고요 예시 1번 러시아 민요에 대해서 역시 러시아 민요도 교사가 잘 준비하고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ylophone arrangement 실로폰 편곡도 역시 능숙하게 잘 다뤄야지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저 아래 The teachers should be able to sing, play and move 노래도 잘해야 되고 움직임도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 갑니다. As a teacher transmit the music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에서만이 as a teacher는요 음악을 전달할 때 그나 그녀의 enjoyment 즐거움과 그 안에 깃들여진 사랑과 애정까지도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preparation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내려와서 117번으로 가죠. 117번 문제는 제목 문제였습니다. 역시 중요도는 하고요. 자,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오로지 순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요 가족 여행과 표장 패치 수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지 한번 봅니다. 필자는 아들 제스가 여행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도록 기념품 상점에서 산 표장 패치들로 여행 조끼를 만들어줬다 했는데 여러분 필기판 오른쪽 노트 먼저 보십니다. 이 네 단락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 제스네 집안은요 가족 주말 여행을 굉장히 즐겨. 근데 제스는 당연히 여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기념품 사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올 때쯤 되면 이미 그 기념품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념품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관광 명소에서 보니까 표장 패치를 팔더라.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판매하는 표장 패치를 사서 어떤 여행 조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 조끼에 표장 패치를 하나 둘씩 붙여주는 거죠. 어머니의 엄청난 그리고 센스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조끼 안에 패치가 하나 둘씩 늘어가니까 모으는 재미도 있고 내가 이만큼 여행을 많이 갔구나 라는 굉장한 어떤 뿌듯함과 자부심을 주니까 패치 조끼를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이것을 통해서 장난감 자체가 아니라 이것의 장소를 기억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즉 여행 모험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더 잘 상기시킬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로 전개 마무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목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소재 부분에서 가족여행과 표장 패치 수집 이후에 조금 정리를 좀 해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가족여행과 표장 패치 수집을 함으로써 여행의 기억과 의미를 되새긴 엄마의 훌륭한 아이디어였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My family takes lots of weekend trips and my son just 6 especially likes to go to places. 자, 우리 가족이 되게 주말 여행을 즐기게 되는데 6살 먹은 우리 아들은요 어느 장소에 가길 좋아하냐면 역사와 nature,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something from the souvenir shop 방문하는 곳마다 기념품 가게로부터 뭔가 사는 걸 당연히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이 글이 순서로 나오지 있기 때문에 순서마다 그 다음 수서에 연결되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연결사든 아니면 지시사든. 됐어? 다음 문장 갑니다. At first, I was given. 처음에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The souvenir. 바로 그 기념품이
이게 앞단어 연결 단서가 되겠죠. 보이세요? The souvenir, 그 기념품이 뭔가 그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문제점은 뭡니까? 제스는요, 집에 오자마자 스냅들 곧바로 그 아이템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 then이 연결된다는 걸 보시고요. I began noticing that. 어머니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낸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 되면서 이것이 세 번째 단락으로 연결되고요. 자, 뭘 알았냐면 각종 내셔널 파크라든가 tourist attraction, attraction 알아두세요. 매력이란 단어 말고도 관광지, 매력의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 관광 명소를 뜻하는데 anyway, 그 관광지에서 emblem 패치를 파는 거야. 표정 패치를 팔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는 제스가 이 어머니 아이디어 때문에 제스가 collect 패치를 모읍니다. 마치 우표 수집하는 것처럼. 그리고 comma which 바로 그것을 제가 그의 여행 조끼에 꿰매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기념품들을, 패치들을 조끼에 달아서 다 모아놔서 아이한테 여행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단어 연결고리 뭐로 연결돼? 그렇죠. The vast로 연결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travel vest랑 연결되는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죠. The vest make frequent show and tell appearance at school. 자, show and tell 뭐야? 보여주고 말아주는 거. 뭐에? 학예회 혹은 발표회 이런 게 되겠죠. 학교에서 학예나 발표 때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추억거리, 기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패치를 소유함으로써 제스는 기억하게 됩니다. 장난감이 아닌 the place, 장소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그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죠. 뭐 때문에? 그의 여행의 모험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래서 크게 하나, 둘, 셋, 네 단락으로 나뉘어지는 괜찮은 순서의 글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11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칭 추론 문제였고요. 역시 중요도 하. 출제 포인트는 뭐 요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요지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 응급조치의 중요성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표는 소재긴 한데 이 글의 제목으로서 대용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응급조치의 중요성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응급조치와 구명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과했던 어른을 비판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지 갑니다. 공원관리자가 공원 깊은 연못에서 익사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수영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분명히 그 사람한테 굉장히 깊은 물이고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내 말을 개무시하고 뛰어들어서 곤란에 처했을 때 내가 수영을 못해서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어린 친구가 일침을 가합니다. 이 공원 관리자한테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구명장비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던지셔도 되잖아요. 왜 안 그랬나요? 하면서 이제 살짝 깝치죠. 그랬더니 어른이 할 말이 없어. 나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상당히 깝치는 어린아이지만 입 바른 소리를 좀 잘하는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어른한테 일침과 교훈을 가하는 글이었고 그 글의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진 거 보이시죠? 앞쪽 부분은요. 공원 연못에서 익사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관리인의 해명과 변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어린이의 거기에 대한 일침과 비판에 해당하는 글이죠. 그래서 어떤 일침과 비판이 나왔는지 보도록 그 부분서부터만 보도록 합니다. 자, A little boy hearing this in the crowd asked him. 자, 이것을 듣던 한 어린아이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y did you go over to your car and get the spare tire to throw to him? 당신 차로 가서 스페어 타이어를 가진 다음에 왜 그 사람한테 던져주지 못했습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수영을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The little boy went on to recount. 자, recount라는 단어 한번 밑줄 줘볼까요? 우리가 count라는 단어를 명사로 갔었을 때는 어떤 근거나 설명을 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recount는 동사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하다, 열거하다, 묘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아이가 스페어 타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서 half a dozen other ways,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which the park official should have used. 이 글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어법이 되겠죠.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사실 못했던 거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게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 중요 어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포인트의 어법은 싫지 않았던 겁니다. Anyway 가서 자, which the park official should have used 그 공원관리인이 사용했었어야만 했던 하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기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글론 갑니다. The child remember elementary facts. 이 아이는요 기본적인 사항만 기억했다는 거야. 그가 swimming lesson에서 배웠었던.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였어? That most adults have forgotten. 자 대부분의 어른들이 잊어버리고 까먹었던 그런 기본 사항을 이 아이가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 기본 사항 뭐였죠? 형광펜 쭉 가서 life-saving equipment is everywhere. 자, 특별한 어떤 구명장비나 특수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명장비는 어디에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요지이면서 유일무이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잘 보세요.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The child remember elementary facts he had learned in swimming lessons 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지? 바로 괄호 묶어서 he서부터 lessons까지가 괄호 묶여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앞에 있는 elementary facts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 부분이야. 그런데 뒤에도 수식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판 보시면 괄호 묶여있는 he서부터 괄호 묶여서 수식 1번, that서부터 수식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건 이 뒤에 있는 관계사는 바로 앞에 있는 lessons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끝에 계속해서 수식 구조가 붙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구조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는데 이런 걸 지금 이중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중수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중수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건 독해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두 가지 수식 구조가 1번, 2번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이중수식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수식에는 관계사를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야지 선행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고 뒤에는 이런 관계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이중수식인지 굉장히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의 관계사는 생략하고 뒷부분의 관계사는 살려주는 방향으로 이중수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넘어갑니다. 자, 126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126번은 원래 문제는 빈칸 문제였는데요. 굉장히 좋은 빈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보이시나요? 자, rephrasing 코드를 정확하게 연습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이 물론 빈칸이 다시 빈칸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출제 포인트는 전체적인 요지와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중요도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문제로서는 너무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빈칸으로 나오지 않아서 중요도는 하로 배치하게 된 겁니다. 자, 소재는요. 아이들에게 제2회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결국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원칙과 마감기한의 의미를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회를 2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요지 한번 보시죠. 자녀가 지시한 일에 대해서 최종 기한까지 임무를 행하지 않을 때 너무 많은 제2의 기회를 준다면 자녀는 뭐 할 수 없다? 타임 매니지먼트, 시간 관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정도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글을 쭉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구조 그리고 리프레이징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지문을 이해하고 싶네요. 자, 오른쪽 보시면 리프레이징 코드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봉 선생님과 함께 비연계 문제에서도 많이 보시게 됐었을 겁니다. 핵심적인 주제어 또는 개념어를 두 가지 정도를 잡으시고 이 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리프레이즈 반복되고 있는 표현 즉 내용은 같고 포장이 다른 표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리프레이징 코드를 정복해 나가는 방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X와 Y의 개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전체 글에서는요. 세 개의 세트가 나옵니다. X1, Y1, X2, Y2, X3, Y3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X3의 빈칸을 뻥 뚫어놨던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문제 푸셨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X1과 X2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우리 필기노트 한번 봅니다. N126번. 자, 아버지가, 나대디, 아버지가 써니한테 시킨 거야. 자, 30분 내로 방청소 다 해놔라. 아버지 명령이야. 시킨 거야. 네 방청소 30분 내로 끝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애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처사를 해야 되냐는 거지. 야, 아빠가 30분 내로 하랬잖아. 왜 안 했어? 이놈의 새끼.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됐을 때 방 청소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아이는 30분이란 시간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30분 내로 안 하면 아버지한테 엉덩이 10대 맞는다? 라고 엄포를 놨으면 그대로 실행을 하셔야죠. 다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최종 기한과 최후 통첩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아이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려면 제2의 기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요지 되어 있는 부분 영어로 쓰이는 부분 볼게요. Too many second chances don't teach a child about time management. 이해되시죠? 너무 많은 두 번째 찬스가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다. 즉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망칠 수가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본문의 첫 문장서부터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XY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if a child has been given half an hour to clean the room, 만약 자녀에게 방을 청소할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부모들은 반드시 30분 내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요. 자, 첫 번째 갑니다. If the job is not done, 만약 일이 되어지지 않고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parents가 계속해서 아이들 보고 다시 가서 해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what does that? 그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데드라인에 대한 의미를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요. 전달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음에도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게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최후 통첩에 대한 의미를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The child learned that 아이는 이 과정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There was no real deadline, no ultimatum. 즉 최후 통첩, 최종 마감 기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부정적 결과 나왔죠. 자, 이게 바로 X1, Y1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갑니다. Telling a child, 아이한테 말하는 것이요. Get back in there and do it. 다시 가서 그 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데 어제요. After the deadline has 형광펜 expired. 기한 따위가 만료됐을 때죠. 이미 has been over.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감 기한이 끝난 이후에 다시 가서 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 느낌이 옵니까? 이게 바로 X2번이 되겠죠. 왜? X1번하고 똑같은 말 아니겠니? 다시 한번 볼래? 일이 다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것은 즉 마감 기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 패러프레이징 코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또 연결이 되겠네. 자, 봅시다. Does not teach a child about time management. 아이한테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르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것은 뭐만 가르쳐준다 아이한테? He has another opportunity to practice arguing. 또 다른 논쟁거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친구도 이런 논쟁거리를 실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돼요? 선생님이 사실 Y1과 Y2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감을 잡으셨죠? 자, 두 가지의 X, Y가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X의 공통점이 뭡니까? X의 공통점은 바로 원인 조건이 되고 그렇다면 Y는 뭐가 된다? 그렇죠? 결과가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의 Y1, Y2는 여러분이 보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봐 표시를 안 했는데 첫 번째 Y1은요. 이거겠죠. There was no real deadline, no ultimatum만 가르치게 된다라는 거. 두 번째 Y2는 뭐겠어요?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가르칠 게 없다라는 거. 됐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 갑니다. 형광펜 쭉 하시고요. 투서부터 리워드까지 여러분 형광펜 쭉 가시고 이 부분이 이걸 전체의 요지이면서 요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리프레이징 코드에서 X1과 X2에 해당하는 표현이 뭐가 될까? 자,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한이 다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그 일을 시킨다는 것은 뭘 주는 거야? 아이들한테 제2의 기회를 주는 거겠지. 바로 이 부분이요. Too many second chances가 여러분이 빈칸으로 찾으셨어야 될 부분이고 X3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야. 내용은 같고 포장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죠. Too many second chances. 그렇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 뒷부분은 뭐겠어? Y3번이 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되겠죠. 들어가 봅니다. Too many second chances teach kids they can disobey. 자, 첫 번째 아이들이 배운다는 건 그들이 불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요. 거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검사나 시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일을 하긴 하는데 언제? 그들이 하고 싶을 때 feel like ing 체크합니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들이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et all the rewards 다 끝내고 나면 본인이 원할 때 하고서 보상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방종맞은 새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 해야 된다? 부정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거티브 이펙트가 되겠다. 됐죠? 요지를 요약하자면 너무 많은 그런 기회를 2번씩 이상 주는 것은 아이들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적절히 교육시키지 못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으로는 아주 좋은 문제, 하지만 빈칸 문제가 다시 빈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중요도는 하로 표시했다는 것까지 정리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133번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지문은 원래 문장 삽입 문제였었고요. 자, 중요도는 중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 출제 포인트는요. 칸휘 연재. 자, 빈칸성 어휘가 가능성 있고 연결사와 제목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 한번 보죠. 연령 단계에 따른 수리 개념의 발달이 돼서 자, 요지 보시면요. 1학년생한테 새로운 개념인 숫자에 대한 생각이 5학년 학생들한테는 분명한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숫자의 개념이 다르다. 비단 그냥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리 개념이 더욱더 높아지게 발달된다. 그래서 그 수리 개념을 인식하고 또는 확인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라고 선생님이 노트 필기본에다가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요지 부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자, fifth grader are more capable than first grader in many ways. 당연히 5학년 5비리들이 1비리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탁월하겠죠. 특히 ideas about numbers 이 부분서부터 두 번째 문장까지 세 줄까지 형광펜 쭉 가시고 숫자에 관련된 생각인데 that are a new concept for first grader 1학년한테는 정말 생소한 개념인 수에 대한 개념이 will be obviously to fifth grader 5학년한테는 식은죽 먹기 그렇죠? 껌이겠죠? 그래서 obvious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요지가 된다. 자, 그 다음이요. 여러분 노트 필기본의 그림을 보시면 예시가 나옵니다. 자, 총 25명이 짝지어 줄을 선다라는 것을 수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하나의 뭐가 나와? 예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연결사가 형광펜 하시면 for example이 되는 거야. 가보자. 자, fifth grader, for example, know that if 25 children line up in pairs, one child will not have a partner. 자, 5학년 학생들은요. 25명의 아이들이 짝지어서 줄을 서게 되면 한 명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한 명은 짝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25가 홀수라는 개념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요. 12쌍이 나오고 하나가 나머지로 떨어진다는 사실도 알겠죠. 즉, 수리 개념에서 잘 알게 된다. 25명을 짝짓는 게임을 했을 때여서 예시가 됐는데 자, 이에 반해서 1학년 학생들은 숫자의 개념이 덜 발달됐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대조의 역접 연결사가 however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보죠. 자, 1학년 학생들은요. 그러나 we need to figure it out. 자, 요 단어 생각나십니까? figure out. 기억나? 9회차에서 제가 정리했던 단어죠. 개생이 단어. 아니다.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개생이, 계산하다, 생각하다, 이해하다. 정리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학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5학년과는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왜? They don't know about the odd and even number. 홀수, 짝수의 개념에 더 잘 모르니까. 설령 they do, 그들이 안다 하더라도요. 대동사죠. They probably wouldn't apply what they know to this context. 자, apply A to B 구문이 나왔네요. A를 B에 뭐하다? 적용시키다 이거야. 만약에 홀수, 짝수 개념을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적용시키지 못할 거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해? 이 상황과 맥락에, 즉 25명이 짝짓는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못 시킬 거란 말이겠지. 따라서 if they thought about the problem, 그들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they'd benefit from actual lining up to 자, 실제로 줄을 직접 세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뭐 하려고? To verify their thinking in a real way. 자, 형광펜 들어갑니다. 실제적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줄을 세워봐야지 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5학년은 실질적 방식의 어떤 검증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erification 역시 다시 한번 형광펜 하시고요. 바로 이 단어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빈칸성 어휘가 될 수 있다. 자, 명백한 대조의 글이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6회차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134번에서 135번인데요. 자, 중요도 하고요. 출제 포인트는요. 어휘와 어법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소재는요. 글쓰기 과정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노트 필기본의 오른쪽에 선생님이 도식화한 거 먼저 보시죠.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이미 여기서 끝나게 될 겁니다. Two distinct modes in creative writing process입니다. writing process. 창의적인 글쓰기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모델 아니다 얘들아. 모드 1, 모드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과정은요. act of creation, 창작행위 그 자체예요. 창작행위 그 자체인데 창작하는 방식이 stream of consciousness fash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기법입니다. 보통 심리주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창작 방식 기법으로서 어떤 사람의 심리라든가 의식, 인상, 회상, 기억, 반성, 사색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의식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거지. 우리 이거를 좀 더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출 방법에 의해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런 걸로 일단 내가 생각나는 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 의식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막 쏟아내는 게 창작행위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내려와서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쭉 나열됐던 것을 뭔가 하나의 theme, 원칙과 테마를 가지고 나머지 좀 아웃사이드가 된다는 것들은 자 sift through 거르고 sort out 분류하고 그리고 자르고 또 덧붙일 건 붙여서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editing 편집 과정이겠죠. 이런 편집 과정이나 혹은 오타나 철자 같은 것도 이때 수정이 들어가겠지. 자 이런 편집 과정 이렇게 크게 두 단계로 쓰면 훌륭한 글쓰기가 될 수 있다 라는 글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자, 화면을 선생님 두 블럭으로 나눈 거 보시죠. 첫 번째 건 말 안 해도 뭐야? 자, 글쓰기의 첫 번째 단계, 즉 one is an act of creation이 되겠죠. 두 번째는요. the second mode editing.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단락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there are two distinct modes in my creative thinking.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요지가 되겠죠.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쓰세요. 자, 이 부분이 요지고 그 두 가지 과정의 첫 번째 distinct mode는 act of creation, 창작행위고 두 번째는 저 아래 second mode, 뭐요? editing, 편집 기술이다. 자, 그럼 나머지 문장은 쭉 따라가면서 나머지 그 녹색깔 형광펜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겠어? 그렇죠. 핵심적인 뭘까요? 어법이 되겠죠. 그리고 유일무이한 어휘, 중요 어휘는 저 아래 보이니? 바로 이거. rewording 이 단어 형광펜 하시고 이거는 핵심적인 유일무이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어휘와 내용 파악하시고 나머지 녹색깔은 어법사항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서 이 어법이 어느 원칙과 근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셨으면 첫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As a writer, 글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창작 과정에 뚜렷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걸 아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창작행위다. 그리고 어법 1번 들어갑니다. in which. 자, 여러분 보시죠. 수없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가 밑줄에 나온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라. 뭐? 첫 번째, 선행사, 두 번째, 뒷문장의 구조 되겠죠. 자, 선행사는 뭘까요? An act of creation, 창작행위 자체가 됩니다. 그렇다면 in which로 받았으니까 그 창작행위에서 뒷문장 봅니다. I get my ideas onto the pages in a stream of consciousness fashion. 그 창작행위 안에서 나는 나의 생각들이 의식의 흐름의 방식으로 페이지 위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뒷문장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자리 대신에 which 쓰시면 절대 안 되겠지요. 됐습니까? in which를 쓰시든가 아니면 뭐는 가능하니 얘들아? 그렇지. where는 가능하겠죠. 왜? 거기서 act of creation act of creation이 뭐니까? 그렇죠. 바로 추상적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해됩니까? 창작 과정에서 라는 추상적 장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here도 가능하고 왜? 우리가 where과 in which로 쓸 수 있는 건 뒷문장이 뭐이다? 완벽하기 때문이다. 됐지? 자, 다음 문장. In this mode, 이러한 단계에서 나는 I let my ideas flow forth without judging, censoring, and revising 한다. 자, flow란 단어에 밑줄 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밑줄을 그었을 땐 여러분 무조건 뭘 생각해야 돼? 이 자리가 정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문장에 정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지. let이라는 동사가 나올. 자, 그렇다면 정동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준동사라는 건 명백해졌다. 그러나 준동사라고 해서 아무 준동사나 다 써선 안 된다. 그 준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정동사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 정동사가 let이라는 동사 어떤 동사 기억나죠? 그렇죠. 사역동사 기억나시죠? 자,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원형 부정사를 쓰겠지. 그치? 그래서 let 때문에 flow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to flow나 flow in 같은 거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갑니다. I simply let ideas flow forth. 나는 나의 생각들이 막 흘러나오게 합니다. 뭐 없이 판단 없이 검열 없이 수정 없이 의식의 흐름의 기법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brainstorming 하면서 쏟아낸다는 얘기. 되니? 자, 넘어와서 during the creating session, I know that 저는 압니다. I will not ultimately use all the ideas I come up with. 제가 생각해낸 모든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저는요 허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to come through 나오게 허용합니다. 자, 투부정사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어떤 자리? 정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였다.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의 형태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었다? 그렇지, 바로 앞에 누구요? 예, allow 때문이 되겠죠. 연결하십니까? 자,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엔 투부정사만 써야 되지 원형 부정사라든가 ing 쓰지 못한다. 됐습니까? 자, 넘어와서 Some people would call this mode.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의 흐름 기법 그리고 brainstorming을 뭐라고 부르냐면 channeling, 접속이야. 또는 receiving input, 도움을 받는 거야. 뭐로부터? 뮤즈. 뮤즈 아세요? 그리스 여신, 예술을 관장하는 9 여신 중에 하나인 그리스 여신의 뮤즈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엄청나게 lots of fun,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변형된 어떤 의식 상태로 이끌어들이게 됩니다. 넘어왔어. 자, hours may go by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데, 원칙은 1번과 비슷하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던 부분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으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hours may go by에서 일단 뭐해? 끊어버리란 얘기지. 여기서 완벽한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hours may go by during 하니까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 또 나오고 위치 좀 뭔가 이상한데요?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 관계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요, 자, go by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셔야겠죠. 시간 따위가 지나다 흐르다. 그래서 그 유명한 슈스케 심사위원으로 나왔던 여자 래퍼 누굽니까? 윤미래 씨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요? As time goes by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As time goes by 해서 go by 시간 따위가 흘러가다 통째로 기억하시란 말이야. 됐냐? 자, 그래서 hours may go by 시간은 그렇게 흐를 겁니다. 문장 끝났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during which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선행사 어디 있습니까? 그 선행사가 누구다? 바로 hours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during which 그 시간 동안에 기억나니? 그 시간 동안에. 자, 그렇다면 이 hours를 which로도 받을 수 있고 during which로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during which로 받았을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확인해 보시죠. I have no awareness of time. 나는 시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완벽한 거 이해됐지? 됐어?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그냥 which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라도 바꿀 수 있는데 시간을 받으니까 when으로 하셔도 괜찮겠네요. 요 정도 괜찮으시죠? 됐어요? 자, 넘어가서 When I'm done, 내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의식의 흐름 기법을 모두 마쳤을 때 I have the rough draft of chapter in my hand. 나는 손안에 하나의 한 장의 chapter, 원고, 초안의 원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창작 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에디팅 단계가 된다고요. 자, 쭉쭉쭉 가보죠. During this phase, 자, 이 단계에서 저는요, sift through, 아까 했죠, 뭐요? 걸러내다. 자, 내가 I have brainstorm 했던 자료들을 걸러내고, 두 번째 sort out, 분류합니다. 뭘요? 내가 유지하고 싶어하는 element, 요소들과 the ones I wanted to discard, 버리고 싶어하는 요소들, the ones는 뭘 받아? element를 맡고 있는 거지. 자, 그 요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요. 좀 더 관심을 기릅니다. 철자나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커팅질과 페이스트질, 자르고 붙이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 뭐라고 봅니까? The fine tuning mode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미세한 어떤 세련된 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해서 모두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행사가 the fine tuning mode니까 다시 in which로 받으면서 뒷문장은 어때? 그렇지, 완벽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방식에서 I switch from A to B. 저는요, 오른쪽 뇌의 자유로운 흐름에서 왼쪽 뇌의 폴리싱, 연마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fine tuning mode. 미세한 조정 방식을 추상적 장소로 받으면 where로 받을 수도 있고 뒷문장은 완벽하다는 거. 됐죠? 방식이니까 in which로 받은 겁니다. 됐지? 자, 넘어와서 This phase is not as much fun for me as. 여러분 선생님이 지저분해질까봐요. 많이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쓰지 않는데, 자, as 비교 구문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시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예, 동등 비교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not as는 같지 않다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집 단계는요, 나한테 재미가 없어. 뭐만큼? The creating part, 창작 단계만큼의 재미는 주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나한테 요구하니까. 뭐 하라고? To sharpen my pencil, 연필을 깎고 get down to nitty gritty detail. get down은요, 내려가다라는 의미에서 착수한다,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and make deletion, 그리고 삭제하는 것을 요구한다 해서, 자, make의 어법 6번 되시겠습니다. 자, make라는 동사가 원래 문장의 동사가 뭐니? requires라는 동사이겠지. 그렇지. 내가 왜 여기다가 체크를 해놨을까요? 센스 있는 친구들이 조금 느끼셔야 돼. 바로 앞에 뭐가 보여? and가 보인다는 거야. 이 and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병렬 구조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병렬되느냐? to sharpen and get down and 투부정사의 원형 형태가 계속 병렬되는 거 보시죠. 즉, 이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and to make라는 표현이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병렬 구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병렬 구조에서 makes를 쓰시면 안 돼. 즉, 착각해서 requires에 맞추시면 안 된다고요. 되세요? 자, 그래서 나한테 그것이 요구하는 거야. 뭐라고? sharpen하고 get down하고 make deletion, 삭제 기능을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s를 쓰게 되면 그것이 삭제한다 해서 말이 안 되는 의미적 병렬 구조를 묻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자, 넘어와서 but it is also deeply reward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루한 작업이 엄청나게 rewarding, 유일무이한 뭐라고 그랬어? 어휘라고 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comma since는요, 왜냐하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I say the final work, 저는 최종 작품이 come into clear comprehensive form, 굉장히 명료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come, 이제는 이제 감이 쫙쫙 와야지. come에 왜 체크했을까? 바로 come을 결정짓는 요소는 누구? 그렇지, 바로 누구야? 바로 이 C가 되겠죠. 보이세요? 예,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보의 원형 형태.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형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글쓰기 과정의 두 가지 단계에서 요지보다는 핵심적인 어휘와 어법사항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던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치고요. 7회차에서 보도록 합니다.